심장에 이상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쓴맛이 있는 그러면 심장에 그 피가 좋은데 위장이 안 좋은 사람도 먹어도 되나요? 그거는 심장을 좋게 하는 음식을 이걸 너무 이거 먹으면 폐대장이 약해지거든요. 단맛이 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위장에 좋다고 단맛이 있는 음식을 너무 먹잖아요. 그럼 몸이 다 달라붙어 그래갖고 숨구멍까지 다 막혀. 그래갖고 심장이 나빠지는데 봐보세요. 여기로 그러면 심장 넘어갈게요. 신장과 방광을 좋게끔 하는 건 짠맛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짠 거 먹지 말라고 그랬죠? 다 짠 거. 그러면서 자기는 집에서 짠 거 먹어. 그게 세상 이치예요. 병의사들도 다 짠 거 먹지 말라고 자기는 먹어. 어쩔 수 없이 짠 거 먹지 않으면 반찬이 안 되니까. 봐보세요. 지금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그럼 삼천초목이 다 얼어. 물도 얼고. 물에다가 물이 얼을 때 녹이는 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을 넣어야 물이 얼지 않아요. 물에다 소금을 넣으면 방아수통도 빙점이 높아져. 내 몸도 80%가 물이거든요. 소금기가 안 들어가면 몸이 굳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되면 추워서 짠 거를 자꾸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훈련 가서 춥잖아요. 그리고 보초 나갔다고 춥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라면 국물이라도 먹는 거예요. 짠 걸 먹어야 이게 돌아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짠 것을 나쁘다 그러냐? 짠 걸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심장이 나빠져요. 그러고 봐보세요. 밀가루가 있는데 밀가루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절대로 밀가루가 늘어나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계란을 먹는데 딱 먹자니 뻑뻑해. 소금을 넣으면 뻑뻑한 게 없어져. 그만큼 짠 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 배추를 절을 때 배추는 농약 많이 치죠? 배추는 농약 안 치고 되지를 않아요, 절대로. 그럼 그 수많은 농약이 있는데 그 농약을 닦으려면 하이타이로 닦아야 돼요? 뭐로 닦아야 돼요? 뭐로 닦아요, 어머니들? 소금에 담궈놓으면 어떠한 농약도 다 씻겨서 나와. 돼지고기가 딴 거거든요. 짠맛을 먹으면 안에 있는 걸 다 씻겨서 나오는데 어느 정도 씻겨서 나오느냐? 도봉산에 있잖아요. 도봉산이 너무너무 지저분해. 그걸 맨날 청소해도 안 돼. 그런데 홍수가 한번 일어서 싹 내려가면 싹 씻겨 내려가. 짠맛이 역할이 그런 거예요. 서해안에 파랗게 이끼가 껴.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어. 그걸 뭐라 그래요? 적조가 꼈을 때 비가 한번 내려서 태풍 번개가 한번 치고 해일이 한번 일잖아요. 그럼 그 적조 현상이 다 벗어져. 그게 짠맛이 역할이에요. 그런데 짠맛을 많이 먹으면 심장이 나빠지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씻어내잖아요. 그건 뭐냐면 다 씻어내는데 이 짠 것이 밖에 있을 때 나쁜 독소를 끌어갖고 있다가 안에 들어가서 그걸 뱉어내고 다른 거 좋은 걸 끌고 나가네. 이래서 소금이 나쁜 거예요. 옛날에는 자연산 소금을 먹으면 맛있었어. 안에 독소가 없었고. 그래서 먹으면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끄집어내서 밖으로 내보냈는데 그게 닦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공해가 많으니까 밖에서 나쁜 거를 갖다가 뱉어놓고 나가. 그래서 요즘도 유행하는 소금요법이 나오는 거예요. 죽엽도 나오고 뭐 소금, 계란 소금 나오고 구워서 먹는 게 독소를 미리 제거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새 소금도 외부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그러면 위장은 아까 단맛이 없고 관절에서 발목 관절은 신방광하고 연결되거든요. 제가 스페인에서 강의를 하는데 스페인 2도시까지 가. 그러면 한 2시간, 3시간, 최소한 2시간, 3시간, 여기서 한 10시간 걸리잖아요. 한참 가다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먹으려고 그러는데 카페 웨이터가 쫄뚝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카페 웨이터가 평상시에 관절염이 있으면 웨이터가 아니겠죠. 근데 엊그저께 다쳤을 거예요. 지금 많이 다쳤다 그러면 좀 안 나. 한 3일 되면 나려고 사람들이 그래요. 막 몸이 인체가 자유치유적이 치유되려고 그러는데 아픈 거거든요. 소금 좀 갖고 오세요. 미국에는 내가 한국 사람이 give me the 소금 이러면 이 사람들이 무시해. 근데 스페인은 한국 사람들이 태권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약간 무서움증을 느껴요. 소금 갖고 오라니까 갖고 와. 여기다 소금을 따라라. 네 손에 한 티스푼으로 한 2분의 1 따랐어. 그 다음에 이걸 먹어라. 먹고 물을 먹었어. 그 다음에 1분도 걸리지 않아서 먹고 걸어라. 분명히 쩔뚝거리거든요. 금방 걷네. 걷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10대 명 앉아있거든. 다 박수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박수 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촌놈이. 빨리 밖으로 나왔지. 나와서 생각하니까 번전 생각나대. 누구 병 고쳐줬으면 그래 고맙다는 말이라도 듣고 뭐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돈을 주면 안 받는 재미가 있어. 그쵸? 뭐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일행들이랑. 그랬더니 차 한 잔씩 다 내더라고요. 차 한 잔씩 먹고 그러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효과가 빨라요. 내가 찜질방에 갔는데 찜질방 얘기 자꾸 해서 이상하네. 갔는데 아저씨가 찔뚝거려서 부축받아 와. 여보세요, 내가 고쳐줄게요. 괜찮아요, 병원 가. 내가 고쳐준다니까. 앉아. 발목이 아프니까. 그래서 주방에서 소금을 갖고 오라 그랬어. 한 티스푼 먹고, 그건 너무 다쳤어. 그래갖고 와르바시 있잖아요, 그 이쑤시개 갖고 오라고 침차를 꾹 눌렀죠.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걸으라 그랬더니 걸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저한테 묻는 게, 선생님 무슨 교세요? 병 고쳤는데 무슨 교는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사람들한텐.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음식으로 병 고치는 게 그렇게 신기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당연한 걸 우리는 무시하고 살았어요. 내가 무슨 교로 신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상이고 음식으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이상이 생긴 거죠. 발목 통증에는 짠맛이. 그러면 신장과 관광이잖아요. 신장. 사람들이 오줌을 넣잖아요. 여러분들 엄마들은 대체적으로 신관광이 약해요. 왜냐하면 자궁 후에 애를 뒀다가 빼니까, 그리고 볼수가 다 빠져 신관광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오줌을 자주 싸. 남자들도요. 젊었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데 높은 데 올라가 그래갖고 꼬치를 내놓고 오줌 싸게 한다 그러면 멀리 나가는 놈이 이기는 거야. 작게 나가는 놈이 지는 거고. 근데 연세가 드시면, 옛날에 머리숱 쌌는데 아무리 머리숱 싸도 구두가 다 젖어. 방광이, 왜 아는 사람이 그래요? 방광이 이게 신축성 있게 오줌이 당기면 쫙 나도 모르게 늘어났다가 오줌을 놓아야겠다. 강의가 끝나면 오줌 마렵지. 참았다가 늘어나다 참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쫙 늘어나고 있다가 가서 착 눌러줘야 착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오줌발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이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짠 걸 먹어주면 이 유연성이 좋아져. 돼지는 방광이 크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에다 바람 넣어갖고 공도 차고 그러잖아요. 못 사는 집 아이들은 고추가 커요. 잘 사는 집 아이들은 고추가 작아요. 왜 그러게 해요? 잘 사는 집 아이들은 아빠가 맨날 장난감 사다 주니까 장난감 갖고 노느라고 자기 고추 만질 틈이 없어. 못 사는 집 아이들은 갖고 놀 게 없으면 자기 고추 갖고 노는 거예요. 사내들은 원래 그래. 시선을 딴 데 두세요. 하여튼 여자들은 신방광이 약하면 소변을 자주 본다든가 신방광이 허리를 지배하니까 허리 아픈 거 그런 거를 느끼거든요. 근데 남성들은 신방광이 약하면 정력이 약한 거를 느껴요. 그래서 내가 여자를 이해할 수 없지. 아까 여자들은 모든 남자들이 다 자기를 쳐다본다고 생각해. 그거 착각을 모르듯이 여자도 남자를 몰라. 여자는 깡패가 여자를 위협을 해. 그럴 때 한 대 때리는 거. 근데 너 얼굴에 상처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남자는 아침에 딱 일어서면 팬티에 텐트가 쳐졌나 안 쳐졌나 이걸 생각해. 근데 내 제자들도 그런 말을 하면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대. 여자로서 남자가 이해할 수가 없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남자가 정력이 좋다는 남자 어떻게 이해합니까? 한마디로 남자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힘이 없다. 그러면 그게 죽은 게 아니라 마음이 죽은 거고 세상의 끝이다. 이해되냐? 이해 정도로 남자는 힘이 빠지면 세상의 끝이에요. 신방광이. 그래서 녹용이 정력에 좋은 거예요. 녹용이 짠맛이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더 좋은 거예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짠맛이거든요. 돼지는 좋아.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어. 그렇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좋아. 조까지 다 우리를 먹게끔 해. 그래서 아기 낳을 때 우리 처가 44살에 첫 아기를 낳거든요. 자연분만. 한 번도 입덧을 하지 않았고 아기 낳을 때 통증이 없었고 아기를 어떻게 낳는지 몰라. 여보 숨들 아까 주경수 선생님이 가르쳐줬잖아요. 들어마시고 내쉬고. 근데 잘 안 돼요. 소리 지를까요? 아니요, 여기는 남들이 있으니까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여긴 병원이야. 다시 들어마시고 내쉬고. 내가 받았어. 내가 들어갔으니까. 왜냐면 의사 선생님도 노산이니까 걱정하잖아. 내가 동양의학자니까 들어갔지. 내가 받았어. 아직도 애를 낳는데 어떻게 통증이 있었는지 모르겠대. 근데 노산이니까 약간 몸이 붓더라고요. 조금.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으로 소금 먹지 말아야죠. 부으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을 거부하면 안 되잖아. 소금 안 먹고 돼지족을 삶았어요. 그리고 보온밥통에다 가져가서 아플 때 이렇게 배 아프고 아플 때 돼지 국물 조금 먹고 아프고 돼지 국물 먹고. 그러니까 이게 싹 녹죠. 그리고 병원에 들어갈 때 난로, 손 방석 있잖아요. 뜨뜻한 거 등어리에다 딱 놓게끔 했죠. 왜냐면 뜨끈뜨끈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궁이 싹 벌어져요. 세상에 나는 병원에 가서 애 낳는 걸 보니까 여자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세상에 아프면 우리가 이래야 되잖아요. 아플 때 아파 이런 사람은 없다고. 근데 얼마나 아플 텐데 그걸 둘을 발을 딱 이렇게 갖고 이렇게 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리고 난로도 없어. 왜냐면 병균 생긴다고. 그냥 있어도 아프겠더라. 그래갖고 조그만 난로 2개를 준비했어요. 그래갖고 병실 수술 병원에 분만실로 들어가는 순간 난로 2개 들고 전기방석 하나 들고 그리고 미리 들어가서 쫙 틀어놓고 전기방석 깔고 그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호흡 2번 만에 난 거예요. 이게 자연의 위력. 심방광이 허약할 땐 짠맛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짠 걸 먹으면 심장이 더 나빠지니까 적절히 먹어줘야 되죠. 간. 여러분들 눈이 나쁠 때는 뭐 먹어요? 민간요법으로 눈 나쁠 때는 간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눈 나쁜 거하고 간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네요? 그렇죠? 간이 신맛이에요. 신 것을 먹으면 눈이 번쩍 떠져. 비타민C, 레모나 이런 거 먹으면 눈이 좋아지는 거예요. 간도 좋아지고. 그리고 내 오장육부 중에서 가장 이완성 있는 건 신방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유연한 건 뭔지 알아요? 간이에요. 간은 한번 상처나면 아물지 않대요. 근데 그 유연하게 작용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근육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긴장된 사람들은 신 걸 먹으면 근육 긴장이 풀어져요. 달리기 많이 해서 근육이 아프잖아요. 그럼 신 걸 먹으면 싹 녹아요. 삽질을 많이 해서 근육이 긴장됐잖아요. 신 걸 먹으면 싹 먹는 거예요. 애들이 많이 뛰어놀았어. 그때 오렌지 주스를 먹는 거예요. 장이 긴장돼갖고 변비가 자꾸 있어. 팥밥을 먹으세요. 팥밥이 신맛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팥 한 알에 방구 한 번 이랬어요. 여러분들 변비 있으신 분들 오늘 가서 긴장된 변비 팥밥 드셔보세요. 먹는 순간 빵 터지죠. 아니면 밀가루. 세상에 어떤 곡식도 소금 좀 넣었다가 이렇게 쭉 늘어나게끔 하는 게 없어. 밀가루만 쭉 늘어나게끔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 파우더를 넣으면 더 부풀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빵을 먹으면 팍 부풀러져. 그래서 빵이에요. 빵빵 부풀어지니까. 밀가루를 잘 반죽해서 소금을 넣은 다음에 파우더를 넣어서
오븐에 딱 적당한 온도에다 딱 놓잖아요. 그럼 빵이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 그게 빵이고. 근데 사람도 밀가루 음식을 먹고 따끈한 온돌빵에서 붕 누워서 잡아. 그럼 빵빵 불어나죠. 그게 살찌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이 살찌가 안 거예요. 담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게 간담이에요. 담 걸렸네. 근육이 긴장됐네. 목이 뻣뻣해져. 힘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힘든 거 풀려면 무슨 음식 먹어야 돼요? 신맛 있는 걸 먹는 거예요. 근데 40, 50대 되면 다 몸이 긴장이 풀어지거든요. 근데 어디 가면 맨날 신맛, 쓴맛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퍼지는 거지. 또 소주도 쓰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남편들이 먹고 싶은 게 뭐야? 매운탕을 먹고 싶은 거예요. 한잔 얼큰하게. 그러면 간이 나쁘면 사람들이 자꾸 긴장되니까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사람이 마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몸이 긴장됐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경질이 있게 생겼다. 눈이 간이 지배하니까 눈꼬리가 쫙 올라갔어. 간이 이상 생겼구나. 저 사람 신경질계나 생겼구나. 우라통 심장이 나쁜 사람 눈이 뻘겋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우라통이 침겠구나. 우라통 좀 침이 나요? 어떻게 알았지? 사랑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어디가 움직이냐면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해요. 그래서 하트 표시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 빨간 거를 치는 거예요. 사랑은 심장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상이 생긴 사람은 사랑을 자꾸 하고 싶지. 근데 저쪽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해. 나만 좋아해. 좋아하는 건 자유니까. 그래서 짝사랑하는 거예요. 심장 이상. 그래서 맥을 봐서 심장에서 이상이 생기면 아 짝사랑하네요. 그러면 어떤 여자는 보면 짝사랑해요? 난 그 남자도 나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오장육부의 원인이 있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신 거 먹고 어떨 때는 쓴 거 먹고 어떨 때는 단 거 먹고 어떨 때는 매운 거 먹습니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오장육부가 지금 어디가 가장 허약하냐? 그걸 맥을 봐야 되는데 맥은 여기서 지금 가르칠 수 없고 하나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카이로프라틱 해보셨어요? 카이로프라틱에 대해서 3분 만에 영원히 카이로프라틱을 안 배울 수도 있게끔 정리를 해드릴게요. 척추는 전보산대처럼 생겼는데 조그만 동그란 이렇게 뼈가 24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요게 부드러운 뼈로 이렇게 연결되어. 근데 이 뼈를 이렇게 내가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려고 하려면 이게 전보산대라고 하면 줄을 늘려야 되거든요. 줄을 아무리 이렇게 높은 데서 높여도 해도 줄을 이게 똑바로 서지 않아요. 그러려면 이 줄을 이렇게 24개를 각 마디마다 연결해 갖고 요 수평을 이렇게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수평을 마디마디 다 여기서 쫙 늘려주면 텐트처럼 척추가 딱 쓰게끔 될 수 있는 거예요. 줄을 줄을 좌우 균형을 잡아주지 않고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게 하면서 척추만 요거 전보산대 요거만 잡아주면 줄이 약간 줄이 땡기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기울게끔 돼 있는 건데 이 줄 수평 잡아주는 게 이게 오장육부예요. 근데 오장육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오장육부는 인체가 머리가 있고 하체가 이렇게 있는데 좌우로 대칭되게끔 생겼고 위아래로 대칭되게끔 생겼어요. 근데 좌우로 위아래로 딱 대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살할 때 여기 끊잖아요. 여기 끊지 않아요? 여기 끊으면 그만큼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 두 군데 우리가 죽었는지 사는지 여기 만지잖아요. 여기가 맥이 없어. 그럼 죽은 거고 맥이 거기 살아있는 거죠. 맞아 틀려요? 맞아. 네 군데. 자동차로 보면 자동차가 있잖아요. 네 바퀴가 균형이 맞아 있어야 자동차가 잘 가요. 자동차가 차체가 이만큼 잘라졌어도
자동차 네 바퀴가 균형이 맞아 있고 연료만 잘 공급해주면 가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아무리 차가 좋아도 밸런스가 조금이라도 안 맞잖아요. 그럼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차는 이상이 생겨요. 다른 데도 다. 그래서 네 바퀴 균형이 맞추는 게 기본인데 사람도 네 바퀴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이쪽 맥이 크다. 이쪽 맥이 크다. 그럼 상대적으로 한쪽으로 밀렸으니까 이쪽 맥은 작거든요. 그럼 병이 어떤 병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한쪽 맥이 크고 한쪽 맥은 작아요. 뇌출혈 생길 수 있죠? 맞아요? 혈관이 확정됐으니까 혈관 내압을 높여줄 거 아니에요? 뇌출혈. 한쪽은 너무 안 가요. 뭐 어떻게 해요? 뇌졸중. 맞죠? 한쪽은 피가 많이 가고 한쪽은 조금 가. 좌우 균형이 안 맞으니까 척추 이상 생기죠? 위로만 피가 많이 가고 밑으로는 안 가. 하체 부실. 그죠? 또 어떤 병이 생길 수 있어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뇌동맥이 세 줄로 지나가거든요. 눈으로 가는 뇌동맥이 커졌어. 눈이 튀어나오고. 이게 녹내장 되는 거고. 그죠? 또 귀로 가는 압력이 커졌어. 달팽이관이 균형이 안 맞잖아요. 어지럼증 생기는 거고. 이것을 빈혈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머리로 너무 안 가는 건 영양 공급이 안 되잖아요. 머리털 빠지는 거고. 그죠? 위로만 너무 피가 많이 가. 밑으로 안 와. 남자들 정력 이상 생기는 거. 하체가 우들우들 떨린다는 거. 드셔봐 뱀. 안 돼. 안 돼. 이걸 잡아줘야 되는 거지. 또 무슨 병이 있겠어요? 한쪽으로 피가 몰리니까 심장에서 좌심방 우심방 해갖고 균형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만 피가 가니까 고혈압 되겠죠. 또 이게 이쪽만 많이 가고 이쪽 오른쪽만 다 피가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위장 안에서도 췌장 안에서도 균형이 안 잡혀 당뇨병 생기는 거죠. 다리가 균형이 안 맞아. 그러면 골반도 이게 균형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골반이 틀어져. 다리가 짧아지죠. 13만 가지 병의 종류가 모두가 다 음양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오행 그러는 거예요. 황제내경을 내가 12년 동안 강의할 때 만병의 근원은 5장 6배 있다 그렇게 강의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오늘 강의할 땐 음양을 강의합니다. 음양을 알면 졸하다가 깨는 듯이 내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음양을 알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알아서 근본으로 가지 못했죠. 다시 원점으로 들어. 사람은 음식 먹고 사는 거거든요. 음식의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소금으로 간장으로 병을 고쳐줘. 저 사람이 나를 절대로 존경하지를 않아. 그리고 억울한 건 돈도 한 푼도 안 줘. 그러니까 나도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서 야, 이걸 소금으로 고치지 말고 죽염으로 고칠까? 죽염이면 10만 원인데 아유,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더 어려운 걸 고쳐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인간이니까. 근데 나는 그래도 아니다.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선생님이잖아요. 나도 선생님이에요. 양심상 안 된다. 이것을 교육을 해야 된다. 손가락 빨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캐나다에 학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계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보다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근데 나는 학교 만들었거든요. 제가 사인하면 캐나다 동양의학 칼리지 졸업 사인을 하면 한의사 자격증이 나와요. 한국은 자격증이 2천만 명의 자격증이야. 그렇잖아요. 이 나라 자격증은 어디 가도 인정 안 돼. 캐나다 자격증은 캐나다 3,200만 명에 대한 자격증이고, 캐나다는 영국 총통이 지배하거든요. 영국에서 인정돼. 영국에서 인정되는 건 전 유럽에서 인정돼. 전 유럽에서 인정되는 건 사우디에서도 인정돼. 사우디에서 왔었으니까. 몇 억의 한의사 자격증을 나는 줘요. 사인. 미국에 가면 한의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 시험을 쳐야 돼. 친구 시험을 쳐야 되는데 캐나다는 법이 바뀌었어. 그래서 나 같은 학교를 졸업을 하면 그냥 자격증이 나와. 그래서 내가 사인하고 자격증 나온다니까 잘 보여야 된다니까. 보통 일이 아니는 거예요. 앞으로는 글로벌 시대예요. 세계적인 자격증을 갖고 세계적으로 활동을 해야 돼. 여러분들 자신들이나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자꾸 사기쳐갖고 어려운 거 물건 팔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밥상에서 고쳐주게. 그럼 비록 배는 고플지 모르지만
마음 한 곳에 뚜렷하게 남는 게 있어. 그건 뭐냐면 내가 건강하고 내 가족이 건강하고,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들 건강해요. 그런데 자꾸 비싼 장비 있잖아요. 검사하고 자꾸 이상한 조치 취하고 그러면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음양오행이 자연의 원리거든요. 그냥 자연으로 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 6가지 맛을 입으로 다 명령해서 입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고 싶은가를 생각을 해. 그럼 그걸 먹으면 병을 고칠 확률이 가장 높아. 그리고 남편이 뭐 먹고 싶은가를 생각해. 그럼 그걸 주세요. 매운 게 매콤한 게 먹고 싶네? 그럼 얼큰한 거. 시큼한 게 먹고 싶네? 시큼한 거. 자연의 원리, 큰 대자연의 원리가 자기 자신한테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음식 먹고 사는데 여러분들 음식 못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음식 먹고 사는 게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거 배우는데 무슨 6년, 10년이나 걸려요. 의학이 이상하게 됐으니까 6년, 10년이나 걸리고 20년, 30년 걸리지. 어떻게 하나님이 병 고치는데 그 특정한 사람들만 병 고치게끔 만들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병은 자기가 만들고 자기 병은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것이지. 근본부터 다시 들어가 봐요. 우리가 뭔가 생각을 잘못한 거죠. 매일 있는 밥상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선생님이 말하는 밥상에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공중됐냐? 여보세요. 내가 밥 먹는 건 5,000년 동안부터 사람들이 먹어왔어. 5,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공중한 거고, 현대의학이 공중하는 것은 100년 전에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공중한 거. 어떤 게 공중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밥상머리에서 밥을 잘 먹는 게 공중된 거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도장 찍은 것은 2천만 명에 대한 도장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먹는 건 50억 인구가 도장을 찍은 거고. 맞아요, 틀려요?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영어권에서 하도 살다 보니까, 매운 걸 먹으면 설사가 하는 게 뭐냐면 안에 있던 게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운 걸 먹으면 설사 안 해요. 매운 걸 먹으면 설사가 어떤 사람은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안에서 장이 막 활성화되어 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다 뽑아내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더 먹어보세요. 그 다음에 설사 안 해요. 더 먹어보세요. 또 질문이요. 스트레스? 학생들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 대해서 어떤 저항이 왔을 때 그거를 이겨내면 건강해지는 거고, 그것에 지면 스트레스에 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트레스는 크게 저항력인데 정신적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있고 육체적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있고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가 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놈이 못생겼어. 근데 사람들이 야 이놈 새끼야 너 이렇게 못생겼냐? 그래서 내가 왜 못생겼는데 웃어.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너 왜 이렇게 이번에 성적 떨어졌냐? 자살해. 정신적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거는 심도가 약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떫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자꾸 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저항력이 좋아져요. 떫은 음식, 그래서 요구르트가 떫은 거예요. 요구르트가. 네. 자, 감사합니다.